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저번에 캐비테이션에서 유체 기계 쪽에 이제 비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설기술사나 산업기계설비기술사나 뭐 기계안전기술사나 특히 이제 건설이나 산업에서 이 유체 기계 유체역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제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비속도도 뭐 면접이나 뭐 단답형이나 또 서술형에서도 캐비테이션보다는 출제가 덜 되지만 같이 묶어가지고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비속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술사 시험에서 뭐 전문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가 12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자체도 그렇게 묻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속도, 펌프의 DNA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약을 한번 해보면 펌프의 핵심 지표, 비속도의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비속도의 정의는 이제 좀 쉽지는 않은데 비속도란 이제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펌프가 여기서 기하학적으로 상사란 말은 펌프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다르지만 같은 모양의 펌프라고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 양정 1m에서 단위 유량이니까 어, 분당 1m를 유량을 낼 때 가상의 회전수로 펌프의 형상 및 성능 특성을 나타낸 값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속도란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펌프가 단위 양정에서 단위 유량을 낼 때의 가상 회전수로 펌프의 형상 및 성능을 나타낸 값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펌프가 높이 올리는 형인지, 응? 그다음에 뭐 물을 많이 유량을 많이 보내는 형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을 이제 비속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비속도에 따른 뭐 임펠러 흐름의 변화 아니면은 이제 펌프의 선정. 그래서 비속도가 이 정도 50에서 150이면 원심형이고 150에서 500이면 사류형. 이거 다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500에서 1200이면 충류형. 그래서 원심형 같은 건 뭐죠? 이거는 저비속도지만 고양정. 그러니까 높이 보낸다. 유량은 적지만 높이 보내는 거고 충류형은 어, 고비속도. 이거는 우리가 그 대유량, 많은 유량을 보낼 때 이제 충류형을 사용합니다. 송풍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속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정의하고 그래서 정의는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잘 개념이 안 잡혀요. 비속도란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펌프가 단위 양정에서 단위령을 낼 때의 가상회전수로 펌프의 형상 및 특성을 나타낸 값이다. 그래서 비속도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펌프를 설계하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속도는 단순히 회전 속도가 아니고 뭐 모터가 얼마나 빨리 도는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순한 구동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펌프의 형상, 크기 효율을 결정짓는 고유한 유전 코드다. DNA다. 펌프의 근본적인 형격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속도의 개념이. 비속도를 알면 펌프의 대략적인 크기, 최적의 효율, 그리고 임펠러의 모양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면 비속도란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펌프가 1m 항정을 분당 1m, 분당 1m 세제곱의 유량을 올리기 위한 가상의 회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속도란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pom프가 단위 항정에서 단위 유량을 낼 때의 가상의 회전수로 펌프의 형상 및 효율 특성을 나타낸 값이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요 공식은 좀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왜 2분의 1인지 3분의 3인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수치 계산값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 이 Q가 양흡입 경우에는 이제 이 Q를 2분의 1 Q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H는 펌프의 양정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이 중요하다. 정의하고.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공식하고 정의가 결정이 났으면 비속도가 왜 중요할까? 성격 파악. 비속도 수치 하나로 펌프의 타입, 압력형인지 유량형인지 즉시 판별합니다. 아까 요약본에 설명드렸죠? 이게 원심형인지 사료형인지 충유형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형식을 결정합니다. 설계할 때 현재 상황에 어떤 펌프가 맞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설계 기준점. 배치 상태에서 펌프를 설계할 때 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양정이나 뭐 유량이 결정되면 비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속도는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기준 좌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크기가 저자다른 소형 펌프와 대형 펌프의 성능을 동일선상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이제 비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맞는 펌프 형태를 판단한 나침반. 그래서 비속도를 계산해서 했더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탱크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거니까 아까 그 양정이 압력이 높아야 되죠. 유량보다는. 그래서 이건 비속도가 작은 펌프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여기 원심형이 고양정이랬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충유형은 대유량. 그래서 이런 것 같다는 이제 비속도가 작은 펌프. 그래서 원심형을 선택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홍수 침수 배수는 어떻게 되죠? 유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충유형 펌프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송풍기 때에도 우리가 터널 위에 달려 있는 충유형 송풍기도 많은 풍량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충유형을 쓰는 겁니다. 충유형은 비속도가 큰 펌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속도를 계산해서 비속 크기에 따라 이런 펌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왔죠?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 원심형인지 사료형인지 충유형인지 그래서 저비속도는 원심형이다. 반경 방향이다. 즉 원심력을 이용하고 고압력 소유량이고 흐름 반경 방향. 반경 방향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갔다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심형 펌프나 원심형 펌프처럼 직각으로 들어와서 유량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위로 90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반경 방향이고 중비속형은 150에서 500 사료형입니다. 이거는 압력 가력 밸런스 흐름 대각선 방향으로 나누고 고비속도는 이제 충류형이죠. 프로펠러 형태 폭이 넓은 저압력 대용량 배수에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게 잘 나오죠. 음? 어, 반경형에서 이제 충류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경우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구한 비속도를 활용한 방법 설계 5단계입니다. 그래서 양정화 유량이 결정되면 회전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NS 비속도를 도출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인플레 형식 선정하고 NS 값에 따른 펌프가 원심인지 사륜 충전인지를 결정하고 주요 치수 통계적 방법으로 형상을 설계하고 흡입 성능 검토 흡입 비속도로 캐비테이션 위험 억제 여기서 나오는 흡입 비속도하고 여기 나오는 비속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텝 1, 사양을 확정하고 제작 가능성을 검증하라. 그래서 양정과 유량을 이제 펌프가 이제 설계할 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높이에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건지. 사용자 요구하는 핵심 목표, 양정과 유량을 도출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모터의 국수와 주파수 이런 우리 유도전동기 뭐 그런 그 공식 이용해 가지고 회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전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전수를 가지고 비속도를 구합니다. 그 비속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텝 1을 받고
원투의 사용을 확정하고 제작 가능성을 검증하라. 스텝 3, NS 값에 따른 형식 선정과 예외 극복 전략이다. 그래서 계산대 값을 봤더니 너무 낮아, 비속도가. 그럼 펌프효율이 급격히 떨어짐. 솔루션은 1단당 양정을 줄여 NS를 높이는 다단 펌프 설계 적용. 정상 구간 뭐 이런 거는 맞고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돼요? 유속의 진학이 빨라서 공도 현상의 발생이 극대화. 휘전수를 하향 조절하거나 유량을 분산시켜 양의 펌프를 고려한다. 그래서 NS 값을 우리가 그런 양정 유량을 알고 뭐 속도까지 구했는데 대입했더니 위험 구간이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거예요. 속도가 잘못되던 뭐 유령이 잘못되든 양정이 잘못되던 그래서 너무 낮을 때는 어, 양정이 높은 거네. 양정이 원인이 된 거예요. 양정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네. 그다음에 너무 높을 때는 회전수가 높아서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거를 설계에 잘 반영해야 된다. 문제는 뭐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참고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방법으로 이제 외경 설계 공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한 데이터가 다 있겠죠. 그래서 계산된 비속도 값을 통계 차트에 대입하고 해당 비속도에 따른 속도 계수를 도출하고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어, 직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직경까지도 구하고 마지막으로 흡입 비속도를 통한 운전 안전성 최종 검토입니다. 그래서 어, NS 펌프가 비속도의 파트너 흡입 비속도는 S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NS가 펌프의 토출 성능과 물리적 형상을 결정한다면 비속도가 흡입 비속도는 펌프의 흡입 성능을 검증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왜 검토해야 하는가? 아무리 비속도가 기반의 형상 날개가 완벽하더라도 유입 과정에서 압력 저하로 기포가 터지는 공동 현상이 발생하면 펌프 임펠러가 심각하게 파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단이 되는 거는 흡입 비속도 값을 계산하여 현장의 흡입 조건 하에서 이게 현장의 흡입 조건 요게 MPS 즉 유효 흡입수입니다. 하에서 펌프가 캐피테이션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최종 검증 후 설계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흡입 비속도 공식이거든요. 공식에서 우리가 유효 흡입수가 만약에 낮아지면은 우리가 캐비테이션에서 어떻게 되죠? 어, 유효 흡입수가 낮아지면 캐비테이션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분모였기 때문에 유효 흡입수가 낮아지면은 흡입수가 커져요. 그럼 흡입 비속도가 커진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캐비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흡입 비속도를 통한 운전 안전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속도가? 그래서 비속도란 기하학적으로 상사한 펌프가 단위 양정에서 단위 유량을 낼 때의 가상 요전수로 펌프의 형상 및 성투성을 나타낸 값이다. 가상의 가상이 단위 양정은 이제 1m고 단위 유량은 이겁니다. 분당 1m. 그래서 요게 이제 정이고 산출 공식은 외워야 된다 그랬죠? 비속도 회전수 유량 양정입니다. 그래서 활용 목적은 펌프의 종류 판별, 원심력인지 사료형인지 충료형인지 현장 맞추면 선택 최적화 여러 가지 예, 비속도를 가지고 이제 외경도 구하고 펌프 사양도 결정하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백지 설계에 기점 제공하고 객관적인 성능을 비교한다. 그래서 설계 플러스 맵은 유형과 양정이 결정되면 회전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비속도를 구하고 펌프 타입을 결정하고 속도 계수를 매칭해서
주요 치수를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흡입 비속도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캐비테이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엔지니어 메모, 비속도는 복잡한 펌프 설계를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나치파인입니다. 그래서 비속도가 뭐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펌프 설계할 때 우리가 비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이 되게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유체기계의 3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캐비테이션, 그다음에 서징, 그다음에 수격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징은 뭐 송풍기랑 거의 비슷하고 이제 수격작용.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풀이는 본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